자, 이번 시간에는 회계관리 재무회계 중에서 기초정보관리 중에 이 앞 시간까지 거래처 등록, 영수증 거래처는 뭐 설명해드리지 않았지만 거래처 등록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세한 내역은 여기 그 메뉴마다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의 내역을 참조하시고 저는 교육 목적상 세무사랑2 기초 사용자 교육 목적에 맞게 맞는 내역들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있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있는데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도 역시 처음에 회사의 전표를 입력함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는데 자세한 내역은 여기 있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 대한 내역을 뉴젠에서 올려놓은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저는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체계는 좌측에 있는 체계 내역을 보시면 여기 상단에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체계대로 되어 있어요. 당좌자산, 재고자산부터 시작해서 기타 비유동자산까지가 자산에 대한 내역이고, 그리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부채에 관한 내역, 그리고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가 자본에 관한 내역, 자산, 부채, 자본까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형 체계 자체가 101번부터 시작해서 380번까지는 재무 상태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뒤에 401번부터 999번까지는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은 400번 때부터 매출원가는 450번 때부터 이런 식으로 체계를 두어놨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그렇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을 중간적으로 둬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은 계정 과목 내역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자주 사용되는 계정 과목들만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관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내용만 있지 그 회사 특유의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랄지 뭐 여행업이랄지 뭐 서비스업도 뭐 특수한 서비스업이랄지 이런 회사들은 여기에 없는 계정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계정 과목들은 여기 있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쓰시면 돼요.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인데 병원에서 의료품 있다. 뭐 의료품이나 의료 소모품 같은 내역이 있다. 그러면 의약품비랄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셔가지고 의약품비 해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격들을 새로운 걸 입력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다 보면은 검은색으로 된 게 있고 뭐 빨간색으로 된 게 있어요. 이건 뭐냐? 검은색으로 된 것은 수정이 가능해요. 커서가 간다는 것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빨간색이 있는 것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커서 자체가 제가 지금 아무리 클릭해도 써지지가 커서 자체가 가지 않잖아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주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컨트롤 F1을 누르면 그래서 컨트롤 F1을 한번 눌러보시면 F2 컨트롤 F2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수정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름은 수정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수정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의미예요. 다시 가면 이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접대비 역시 마찬가지로 접대비 이름 바꾸지 마세요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 내역을 지금 우리는 하나, 둘, 셋, 네 자리 이 계정 과목 코드를 사용하는데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 복리후생비 내역을 복리후생비 중에서도 식대 따로, 차대 따로, 그리고 복리후생비 내역 중에 피복비 따로 뭐 이런 것들을 복리후생비를 하나하나씩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자리 계정 과목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단에 있는 환경 등록에서 환경 등록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전체 탭 중에 제일 처음에 계정 과목 자릿수를 6자리로 전환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환해서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해서 창을 다시 띄우면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 코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계정 과목 코드가 6자리로 바뀌었죠. 응? 바뀌어서 복리후생비 뒤에 땡땡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세목 추가라고 F3에 있는 상단에 있는 세목 추가를 눌러주시면 세목을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 예에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중에서 식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중에 다시 식대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0811 다시 01인 거죠. 0811 중에 그 아래에 세부되는 01인 거예요. 거기다가 뭐 식대 외에 피복비 하면 세목 추가를 또 해서 세목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에 누르면은 그 아래에다 써지는 거죠. 복리후생비 중에 여기는 피복비다. 그럼 피복비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다 하고 싶지 않다. 너무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권한 설정에서 환경 등록에서 네 자리로 다시 바꿔주시면 계정가목 및 적용 등록에서 네 자리로 다시 바뀌어서 보다시피 이 판매관리부에 있는 복리후생비가 이 복리후생비로 따로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6자리로 사용하고 4자리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관리 목적으로 우리 회사가 좀 규모가 있고 규모가 있는 회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계정과목 코드를 여러 가지로 6자리로 해가지고 세목을 추가하시면 돼요. 아예 지금 6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세목 추가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새로운 이제 사용 과목을 계정 과목을 등록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의약품비, 병원이라는 거 의약품비다 그러면 의약품비 해서 쓰시면 돼요. 하시고 성격은 경비 3번 경비고 의아 여부가 의아가 아니고 뭐 영문명은 의약품비 뭐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 제가 의약품비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놔두시고 계정과목 구육 사용 여부는 사용이고 업무용 차량 여부는 차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예요. 2번. 그리고 이 표준재무제표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에 중요한 것은 표준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맞는 코드를 적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표준재무제표 코드가 잘못 등록되면은 그야말로 여기 써 있는 그대로 기타에 다 모이게 돼요. 그러면 표준재무제표의 기타가 너무 과다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요. 표준재무제표의 기타가 너무 과다하다. 하기나 니네가 이 기타에다가 비용을 잘못한 것이라 잘못된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니 하고 기타 코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코드를 여기다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보셔서 여기에 맞는 배정 과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일반적인 법인을 가정했기 때문에 법인 내역에서 뭐 여기 나오는 의약품비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기타로 해놓고 하시면 돼요. 기타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 기타로 되어 있지만 기타도 이제 1번, 2번, 3번, 4번 나눠지는데 나중에 불러올 때 의약품비로 맞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의무적으로 지금 한 거예요. 다시 되돌리려면은 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하시면 되죠. 하고 뭐 경비는 그냥 선택 안 하시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쓸 때 표준 재무제표에 맞는 코드를 적어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타에 다 많이 모여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수료 비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지급 수수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성격이 소모품비는 소모품비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보관료는 보관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 기밀비 같은 것도 기타로 모여지잖아요. 건물관리비는 건물관리비 이런 표준 재무제표 코드를 정확하게 잘 걸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이제 적요가 있는데 적요는 현금, 그러니까 입출금 거래인 경우에는 현금 적요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체 거래는 현금 거래가 아닌 차변 대변 나눠서 현금 아닌 대체 전표, 현금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래 같은 경우에는 대체 차변 대변으로 쓰는 거는 여기에 대체 적요를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적요 등록을 꼭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전표 등 입력하면서도 전표 입력에서도 상당한 메뉴 중에 적요 수정이 있어요. 이렇게 F28에 이렇게 일반 전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메인 매치 전표도 그렇고 적요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입력하시면서 적요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수정 적요가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그때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지금 고정자산하고 유형자산 추가가 있고 뭐 고정자산 뭐 똑같네요. 추가하시겠습니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고용자산, 유형자산 중에서 고용자산. 이것은 무형자산 중에서 고용자산을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유형자산이 있는데 유형자산 항목이 이 코드를 만들다 보니까 199번인가요? 199번부터 건설용 장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턱없이 모자라요. 바로 무형자산 넘어가고. 기껏해야 새로 추가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뭐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새로운 개념 과목을 유형자산 개념 과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형자산을 추가를 눌러주시면 별도로 471번과 500번 사이에 유형자산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게 누르면 여기 말고 471번 사이에 470 지금 200번대 외에 471번부터 유형자산이 추가됐죠. 그죠? 삭제시키면 다시 사라지면 돼요. 다시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보니까 무형자산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거 외에 두 개밖에 더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고정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을 추가하고 싶으면 누르시면은 이렇게 430번부터 31번부터 450번 사이에 개정 과목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이 이 무형자산을 등록할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개념과목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개념과목의 적용 등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아래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뒤에 이제 부서 사원 등록이 있는데 사원 등록은 부서와 부서명을 이제 등록하시고 거기에 부서에 해당되는 사원들을 매칭시켜 주면은 부서 사원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세한 내역은 여기 동영상에 나와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고 우리는 지금 전표 입력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할 여력이 안 되니까 부서 사원별로 부서를 매칭을 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현장 등록과 프로젝트 등록이 있는데 이 현장 등록과 프로젝트 등록은 환경 등록에서 먼저 이걸 설정을 해줘야 돼요. 환경 등록에서 현장 등록, 부서사원 코드도 마찬가지 위에 또 사용했던 것도 부서사원 코드, 현장 등록, 프로젝트 등록 이런 것들은 여기다 사용함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도 사용함으로 해주셔야지 거기 아까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용함 안 하면 입력이 불가능해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느냐 보면 현장 등록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건설을 여러 군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국에 뭐 50개, 60개씩 현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현장 코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까지 다 관리하려면 현장별로 코드를 보여주면 현장별로 손익을 알 수도 있고 현장별로 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도 분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현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비용이 쓰이고 있고 어느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내역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코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을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현장 코드를 사용으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입력할 때도 어느 현장인지 골라서 입력할 수 있게 메뉴가 나와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일반 전표 입력해서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죠. 근데 여기서 현장 코드를 사용함으로 해놓고 프로젝트 사용함으로 해놓으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중에 입력할 때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렇게 하단에 현장은 어떤 현장이고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냐라는 것을 입력할 수 있게 창이 떠요. 창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전체적인 환경 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제품 코드 역시도 회사가 제품을 하나만 만들면 모르겠는데 제품을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든다고 한다면 제품 코드별로 구분하면은 제품별로 손익을 구할 수 있겠죠. 전체로 묶어놓고 보면은 회사가 별로 이익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품을 분리해봤더니 A 제품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고 B 제품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제품별로 구분을 해야지 A 제품은 더 생산하고 B 제품은 생산을 중단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관리 목적상 제품 코드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제품 코드를 사용하는 걸로 환경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장 등록과 프로젝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고 이 현장 등록하는 방법, 그다음에 프로젝트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동영상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급공사와 분양공사 나눠져 있는 것 별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우리는 환경 등록 보시면 환경 등록에는 전체적으로 탭이 이렇게 전체부터 시작해서 물류까지 탭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물류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와 회계, 원천, 법인까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전체는 기본적으로 계정 까먹 코드수를 사용하는 것들, 기초적인 것들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 사용 설정 여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화면에서 기초 정보 관리에 있는 것들을 세팅을 할 때는 설정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권한 설정에서 어떤 사원한테는 이걸 볼 수 있게 하고 어떤 사원은 어느 메뉴까지만 볼 수 있게 하고 권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권한 설정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사용한다고 한다면 사용할 것을 여기서 권한 설정에서 관리자 암호, 암호에서 어드민, 처음에 어드민이에요.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관리자 암호별로 해서 누구는 뭘 쓸 수 있게 이게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하지만 환경 등록에서 권한 설정을 사용 안 하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탭인 회계 탭은 이건 이제 많이 쓰이는데 부가세를 소수점 관리할 때 소수점 몇 자리에서 관리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분계 유형에 있어서도 매출을 기본적으로 상기업인 경우에는 매입도 상품이고 매출도 상품 매출 되겠지만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매출인 제품 매출 되겠죠. 그러면 제품 매출 이렇게 제품 매출 404번이 될 테고 그리고 매입 자체도 상품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원재료가 되겠죠. 원재료. 하면 원재료가 이렇게 아래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기본적으로 분계하실 때 나중에 이 매출 계정 과목에 있는 과목으로 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기본적인 거 올려 있던 계정 과목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게요. 여기도 상품으로 해서 되돌려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건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가세 포함 여부도 마찬가지로 카가와 현가와 같은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건별 공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6번에 불공제 유형 사유도 역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공제 사유를 이렇게 불공제 사유가 11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할 것이 어떤 건가 이 회사의 특성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면세사업자다라고 한다면 면세사업 관련으로 세팅을 기본 설정을 해주시면 불러올 때 불공 선택하면 매입세액 불공제를 선택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불공은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뒤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세사업 관련으로 불러와지겠죠. 그죠? 다시 되돌려 놓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의제 면세로 설정인데 지금 의제로 자동이 없음으로 돼 있어요. 없음으로 돼 있어서 없음으로 돼 있을 때와 의제 매입 설정으로 돼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나중에 메인 매입 전표 입력할 때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원천은 원천세 신고할 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사원 코드를 숫자로 할 것인가 문자로 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이름 앞에 숫자 있고 숫자로 관리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자로 해서 관리할 수도 있는 거고 급여 산정 기준이랄지 그다음에 뭐 지급 형태 이런 것들은 여기서 환경 등록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도 의제 상각 적용 대상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한가 상각 시부인에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법인세 신고할 때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법인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이런 탭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에서 환경 등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권한 설정 나오는데 권한 설정은 방금 전에 보셨고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나 업무용 수용차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설정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는 어드민이니까 어드민 쳐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업명에 따라서 이 금액이나 전화번호, 그다음에 계좌번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뒷자리 이 보시는 것처럼 설정 방법에서 뒷자리가 별표로 표시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아닌 우리 위탁받은 사무를 하기 때문에 위탁 사무에서 뒷자리를 이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없이 그냥 되니까 가공할 때는 특별히 신경 쓰면 되겠죠. 이게 뒷자리를 표시해놓고 사용하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일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 보호 설정 없이 하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정보를 외부로 나가야 될 때는 그때는 설정해서 하면 되겠죠. 아래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있는데 이거는 2016년도에 영업용 그러니까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업무 수용차를 등록하고 여기서 업무용 수용차의 운행 기록을 기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기초정보 관리는 등록하는 거고 전표 입력 하단에 업무용 수용차의 운행 기록부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회계관리, 재무회계 중에서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여기 있는 메뉴들을 다 한 번씩 상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의 기초사용자 교육에 맞는 필요한 내용들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어서 그 다음은 이제 전표 입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